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 한국사의 짱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후삼국 시대의 성립과 고려의 재통일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교재를 보시고요. 우리 교재 240페이지입니다. 자, 그럼 맨 첫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내용 좀 복습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라 말기의 모순입니다. 9세기 말에 이르러 신라 사회는 모순이 크게 드러났고요. 골품제의 폐쇄성입니다. 신라 사회를 이끌어왔던 골품제의 원리는 의미를 상실해갔고요. 왕위 쟁탈전이 전개됐죠. 진골 세력이 분열되어 왕위 쟁탈전을 벌입니다. 중앙정부의 권위는 실추되고 지방에 대한 통제력도 상실되어 갔죠. 중앙에서 진골 귀족끼리 싸우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정신이 없지.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점차 약화됩니다. 이렇고요. 자, 수취체제, 세금제도의 모순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정치는 부패했고요. 자, 지배계급의 수탈,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뜯어가는 거죠. 무능한 신라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마침내 각지에서 농민이 봉기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방에서 성장한 세력이 보다 호족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세력인 호족이 점차 독립적 세력을 형성, 중앙정부에 항거합니다. 자, 호족의 유형은 새로이 되던 호족, 지방의 근거지가 있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러프하게 보면 그래요. 하나는 토착적 지방 세력이 알아서 성장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지방에 내려간 중앙귀족, 중앙귀족이 도망가서 뭡니까? 지방에서 호족화한 것입니다. 자, 성격은 반독립이다. 어떤 거냐면 절반만 독립한 거예요. 중앙정부의 말을 따르진 않는데 어쨌든 신라라는 테두리 안에 있어요. 지방 세력은 신라, 중앙정부의 정치 질서가 해이해지자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절반만 독립적 세력이다. 자, 그래서 중앙정부에 반발합니다. 신라라는 틀거리 안에 있는데 자칭이에요. 중앙정부가 임명한 게 아니지 자칭 성주 또는 장군이다. 자, 사병, 개인군대죠. 지방의 행정권, 군사권을 장악하고 해당하는 지역을 뭡니까? 알아서 지배하는 겁니다. 당연히 경제력, 지배력 행사하죠. 기성 정치세에 반발했는데요. 자, 그래서 신라의 골품제 사회는 호족에 의해서 점차 해체되어 갔고 중세 사회로의 진입을 준비하기 이르렀다. 그래서 뭡니까? 신라가 망하고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후삼국이다. 견훤과 궁예입니다. 10세기에 들어와서 지방에 성장한 견훤과 궁예는 신라말의 혼란을 이용해서 독자적 정권, 뭐예요? 반독립이 아니고 독립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그 당시는 왕조 질서니까 독립은 뭘 의미하는 거야? 본인들이 왕이 돼서 새 나라를 세운 겁니다. 이게 독립이죠. 신라는 쇠퇴합니다. 신라는 그 지배권이 경주 일대 축소, 다시 삼국이 정립하는 후삼국 시대입니다. 후삼국 시대 플러스 알파 보시면 뭡니까? 중앙정부 통제력 약화, 가혹한 조세제도. 그래서 뭡니까? 국가를 직접 만든 게 뭐야? 견훤과 궁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세 개가 되니까 후삼국 시대이다. 넘어가시면 후백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의외로 후삼국 시대 쪽 뭡니까? 자세하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큰 틀거리로 보실 때 우선 뭡니까? 가장 먼저 뭡니까? 후백제가 건국을 했어요. 자, 만든 사람은 견훤이죠. 전라도 지방의 군세력과 호족 세력을 토대로 완산주, 이건 시험에 나옵니다. 이건 별표 빠바바바박 친 다음에 숙지하시고요. 차령산맥 이남의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 차지에서 후백제를 건국합니다. 900년입니다. 자, 발전은 차령 이남 지역의 우세한 경제력 토대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군사적인 우위, 군사적 재능은 견훤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에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지. 그 다음에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는 등 국제적 감각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견훤입니다. 후백제의 견훤이다 라고 보면 뭡니까? 요즘 말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싸움도 잘해. 자, 여러분 좀 거칠게 비교하면 견훤이 싸움을 잘하는데 왕건은 견훤만큼 싸움을 못해요. 견훤은 뭡니까? 잘난 사람입니다. 근데 뭡니까? 견훤은 본인이 잘난 줄 알아. 뭡니까? 본인이 유능한데 그래 본인이 잘난 줄 아니까 뭡니까? 여러분 요즘 말로 뭡니까? 싸가지가 없는 거지. 그런 성향입니다. 그래서 한계입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견훤은 신라의 적대적입니다. 애초에 뭡니까? 애초에 타이틀을 내건 나라 이름 자체가 백제이기 때문에 신라의 적대적이에요. 그 다음 뭡니까? 농민에게 지나치게 세금을 수취합니다. 그 다음에
호족 세력을 포섭하는데 실패하는 등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변원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게 보통 우리가 뭐 공부를 꾸준히 하는 학생들에게 뭡니까? 혼자만 공부를 잘할 경우 뭡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여러분이 공무원이 됐어요. 특정한 조직에 들어왔을 때 말단 직원이 뭡니까? 혼자 잘하는 게 뭡니까? 승진에 도움이 되겠지만 막상 승진한 다음 뭐가 돼요? 부서의 짱이 되면 혼자만 잘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부서를 잘 이끌어야 되죠. 자, 여러분이 내가 쫄병일 때 혼자 잘 싸우는 게 중요할 수 있죠. 조직에서 뭡니까? 내가 적장의 목을 배운다거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뭐 10만 대군을 이끌어. 내가 그걸 지휘해. 내가 맨 앞에서 칼을 휘두르기 의미가 없지. 뒤에서 얼마나 지휘를 잘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견훤의 경우는 뭡니까? 잘난 사람인데 잘났기 때문에 뭡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한계인데 그럼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신라는 비리비리해요. 신라는 비리비리 하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궁예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쫓겨나죠. 실제로 견훤. 삼국시대 때 실제적인 뭡니까? 라이벌은 견훤, 그 다음에 왕건입니다. 따로 여러분 보시면 왕건이 최종 승자죠. 왕건 뒤집으면 돼요. 왕건은 신라의 우호적이에요. 반사 이익을 얻는 겁니다. 농민에게 세금을 많이 걷지 않아요. 왕건은 그 다음에 호족 세력을 포섭하는데 성공합니다. 보면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거지. 어떤 겁니까? 내가 호족인데 견훤이 막 세지니까 나 견훤 밑에 들어가야지 해서 부하를 한 500명 데리고 왔어. 견훤은 뭡니까? 좀 세게 얘기하면 어떤 거야? 너 왜 이제 항복하니? 뭐 이런 스타일이라면 왕건 어때요? 뭐 작은 호족이 항복하러 뭡니까? 뭐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뭡니까? 끌어안은 다음에 왜 이제 오서 싶습니까? 뭐 이런 거야. 스타일이 한극이고요. 자, 그럼 뭡니까? 둘이 싸울 때 견훤이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왕건을 초반부에 압도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뭐야? 전략적 측면에서 뭡니까? 왕건의 식견이 더 크기 때문에 최종 승리는 뭐야? 왕건이 이긴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견훤의 세력 기반을 보시면 견훤은 원래 신라의 군인 출신이에요. 기존 신라의 군사 조직을 세력 기반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어떤 거야? 후백제 지역에 또 지역 기반은 강하지 못해요. 애초에 타이틀은 백제지만 뭡니까? 원래 신라의 군인 출신이야. 한계가 있습니다. 견훤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후고구려입니다. 주체 세력은 궁예입니다. 권력 투쟁에 밀려난 신라 왕조의 후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물어본 적 있습니다. 호족 세력과 초적, 도적을 바탕으로 세력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세력 확대 보시면 궁예는 처음에 죽주 지역의 안성입니다. 기훤이라는 사람 밑에 있었어요. 기훤이 부하를 막대하니까 북원 지방 원주입니다. 도적 집단 양길 아래 들어가요. 그래서 기원 밑에 있다가 양길로 들어가서 뭐야? 강원도 경기도 일대의 중부 지방 점령한 다음에 예성강역의 황해도 지역까지 세력을 넓혔는데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후 양길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처음에 뭡니까? 송악입니다. 송악. 개성의 도읍을 정하고 독립해서 뭡니까? 후고구려를 세웁니다. 901년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원래 뭡니까? 원래 궁예가 양길에 부했다 양길을 몰아냈지. 그 다음에 송악의 도읍을 정한 다음에 후고구려를 세웠어요.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본인이 뭡니까? 기존의 우두머리를 몰아낸 다음에 이걸 차지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돼요? 본인이 집권한 이후에 의심이 많아지게 돼요. 네, 이건 이후에 뭡니까? 복선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뭡니까? 처음엔 개성입니다. 궁예는 삼국사의 기록입니다. 신라 사람으로 김씨고요. 아버지는 허나왕 의정이며 어머니는 허나왕의 후궁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토 확장. 신라 진출 교두부 구축입니다. 자, 한강역 차지하고 조령을 넘어 상주 일대까지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신라 영토의 점령, 중령 이남의 영주 일대까지 신라 땅의 절반 이상을 영토에 편입시켰다. 자, 불교 장녀 승려 출신입니다. 옛날 뭐 왕건 드라마 보면 뭡니까? 김영철 씨가 머리 빡빡 깎고 나오죠. 그래서 궁예는 불교를 숭상해서 팔관입니다. 불교 행사죠. 고려 건국된 이후에도 하는 게 팔관입니다. 국가적 행사로 성대하게 개최했다라는 걸 시험 문제 지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관제 정비. 자, 신라 육부품 계열의 지식층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 목적은 사회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뭡니까?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시기는 언제요? 국호는 뭡니까? 나라 이름을 후고구려에서 마진으로 바꿔요. 도읍을 어디로 옮겨요? 개성에서 철원으로 옮깁니다. 강원도 철원. 추워요. 새로운 정치를 추구했다.
농담 삼아 뭡니까? 농담 삼아 우리가 뭐 공부를 할 때 뭐 저런 지방에 있는 분들은 뭡니까?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뭡니까? 특히 철원 지방에서 군복무를 하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춥기 때문에 여기에 뭡니까? 여기에 도읍을 정하는 게 뭡니까? 도읍을 정하는 게 타당했겠느냐라고 이제 의심을 좀 하죠. 그래서 새로운 정치를 추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은 새로운 신분제 정비, 골품 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 제도를 모색했고요. 광평성 이건 별표 치세요. 국정을 총괄하는 광평성, 장관이 광평성 시중 또는 광친해가 뭡니까? 장관의 이름이에요. 여러 관서를 설치하고 구관 등지를 시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후고구려의 국호 및 연호의 변청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고구려가 마진이고 연호를 또 바꿔요. 무태성책에서 나중에 또 나라 이름을 태봉으로 바꾼 다음에 뭐 수덕만세 정계등으로 뭡니까? 연호를 계속 바꿉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라 이름이 마진이었다가 태봉으로 바뀌어요. 연호도 계속 바뀌지. 그 다음에 마진으로 할 때 뭡니까? 철원으로 도 옮겼고요. 되어 있습니다. 이 자주 바뀐다는 건 뭐야? 궁예가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자, 국호 변경, 국호를 태봉으로 바꾼 다음에 단신라 정책을 강화합니다. 통일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데요. 넘어가시면 태봉의 관제입니다. 이걸 자세하게 시험 문제 낸 적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긴장하실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건 뭐야? 광평성은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후고구려, 여러분 태봉의 최고 기구죠. 이게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후에 고려 시대 때 최고 기구에 영향을 줘요. 나중에 정도입니까? 이 운영하는 방식 이런 것이 영향을 줍니다. 보시고요. 한계 궁예는 지나치게 세금을 걷어들였고요. 죄 없는 관리와 장군을 살해했을 뿐 아니라 자기 부인도 죽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해했는지는 뭡니까?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의심이 많아지니까 유명한 뭡니까? 뭐 인터넷 보면 뭐 짤방이니 뭐 미민이 있죠. 야 누가 기침을 했느냐 뭐 죽인다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미륵신앙 내가 미륵이다 이라는 거죠. 본인이 거의 신에 가까운 인물이다. 너의 뱃속에 마군이 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나한테 이실 집고 해라. 뭐 죽여라 뭐 이런 거예요. 전제 정신을 도모했다. 해서 뭡니까? 뭐 이렇게 막 나가니까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다 죽겠다. 해서 뭡니까? 백성과 신하들의 신망을 잃어요. 신하들에 의해서 추출됩니다. 그 다음에 신라의 수태입니다. 영토의 축소. 후백제와 태봉의 잦은 침공으로 신라 영토는 경상도 지역으로 줄어들었다. 국력의 위축이다. 신라의 경우 뭡니까? 비리비리한 상태예요. 대내적으로 사회개혁도 이루지 못하고 대외적으로 결혼과 궁예 세력에 대적할 힘도 없어요. 특히 견훤이 신라로 계속 쳐들어가거든. 신라 계속 쳐들어가서 뭡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짓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예요? 신라는 뭡니까? 말년에 왕건 아니면 다 죽는다. 우리는 왕건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왕건의 보호를 받아 명맥을 유지할 따름이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걸 뭡니까? 나중에 견훤이 이용도 하죠. 견훤이 경주로 쳐들어가는 척하면서 뭡니까? 왕건이 도와줄 걸 기다린 거지. 대구의 팔공산에서 기다린다 뭡니까? 왕건의 주적부들을 괴멸시키는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팔공산 전투인데요. 그 정도로 뭡니까? 왕건이 신라를 보호하러 가다가 본대가 전멸당할 정도로 뭡니까? 왕건이 신라의 보호에 힘썼다는 겁니다. 자, 왕건입니다. 왕건은 원래 뭡니까? 원래 이 송악, 개성 지방의 호족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원래 뭐 도적에서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고 원래 뭡니까? 호족 출신이에요. 여유가 있습니다. 자, 예성강 하구를 중심으로 중가 해상무역을 통하여 성장한 호족으로 호족들과 연합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주도해서 세력을 강화했다. 활동은 궁예의 신하가 되어 한강무역을 점령하는 등 영토 확장에 공을 세웠고요. 특히 수군을 이끕니다. 수군. 그래서 해상무역을 했기 때문에 수군에는 매우 능하다고 해요. 자, 금성을 점령합니다. 후백제를 배후에서 견제했다. 그래서 뭡니까? 지도를 보면 뭡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뭡니까? 그래서 전주가 이쯤 있으면 뭡니까? 배를 타고 쭉 내려서 뭡니까? 나주 지역으로 갔다는 거죠. 나주 지역이 좀 더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후백제를 배후에서 견제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을 세워서 광평성 시중 앞에 얘기했죠. 이 당시에 최고기구 후고구려의 최고기구가 광평성이니까 여기에 시중이니까 국무총리죠. 2인자예요. 성향 왕건은 견훤이나 궁예와 달리 뭡니까? 본인이 호족적 기반이 있어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면 뭡니까? 철학과 비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고려 건국. 자, 왕건의 고려 건국입니다. 918년. 궁예를 쫓아낸 다음에 신하들의 추대 형식을 빌려 왕이 오른 왕건은 고구려 계승을 내세워 국가가 고려입니다. 고구려의 준말이 고려라고 하죠. 실제로 고려란 말은 뭡니까? 고구려가 망하기 전에 이미 쓴 말이에요. 쓴 말입니다. 자신의 세력 근거였던 송악으로 다시 도읍을 옮깁니다. 자, 왕건의 통일정책, 지방 세력의 흡수 통합이다. 자, 고려를 세운 왕건은 통일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지방 세력을 흡수 통합했다. 자, 신라에 대한 우호정책, 왕건은 궁예와 달리 신라에 대해 적극적 우호정책입니다. 후백제와 대립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후백제의 공격으로부터 신라를 보호해준 거지. 자, 태조는 후백제가 신라를 공격하자 신라를 도와 이들을 막아내므로 신라인의 신망을 얻기도 했고요. 외교정책, 밖으로는 중국 5대 여러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어 세련된 감각이 있어요. 대외관계의 안정을 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민족의 재통일입니다. 자, 후삼국 시대 국제정세 우리가 지난 시간 좀 했죠. 자, 한반도가 후삼국 시대 분열한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쪼개져 있을 때 중국도 분열기예요. 당나라에서 송나라 넘어갈 때 5대 10국 분열기고요. 만주 서부에서 뭡니까? 유목민족 거란이 일어나 발해를 멸망시키고 흥기합니다. 926년이에요. 자, 후삼국의 대외관계 고려는 중국의 5대 여러 나라와 교류했고요. 후백제입니다. 이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습니다. 중국의 후당에게 백제층을 인정받았다. 남중국의 오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한편 고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거란과 무역했다. 특히 이 거란과 무역하고 가깝게 지낸 부분에 있어서 뭡니까? 후백제 견훤의 평가가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고려 건국 이후에 거란이 쳐들어오거든요. 이런 거죠. 자, 다음 일본과 수교했다. 여러분 백제의 경우 뭡니까? 옛날부터 뭡니까? 일본과 가까웠다. 이렇게 크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삼국의 통일이다. 신라의 병합이다. 935년이고요. 자, 신라의 통합입니다. 신라는 중앙의 정치문란, 지방의 통제기능 상실, 후백제의 침략 등으로 국권 유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지막 왕 경순왕이 자진항복, 왕건의 신하가 된 거예요. 고려는 전쟁 없이 신라를 그냥 후루룩 먹은 겁니다. 신라 병합에 의해 고려는 신라의 전통과 권위를 그대로 계승,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후백제입니다. 936년. 처음에 후백제의 군사력이 강하여 고려군이 수세에 몰립니다. 이 견훤이 전투에 능합니다. 근데 안동전투에서 후백제군 격파. 그래서 뭡니까? 고려는 통일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정적인 뭐냐면 후백제 내분입니다. 후백제에서 뭡니까? 그래서 견훤의 아들들 신검과 금강 두 아들 사이에 정권 다툽니다. 신검이 뭡니까? 그러니까 견훤이 이 금강이라는 뭡니까? 더 어린 아들을 좋아하니까 신검이 견훤을 뭡니까? 금산사에 유폐시켜요. 견훤은 갇힌 거지. 이 상황에서 견훤이 탈출해서 뭡니까? 고려에 투항합니다. 그러니까 견훤도 왕건의 신하가 된 거예요. 갔을 때 왕건이 막 끌어안고 이제 오셨습니까? 이제 후대합니다. 후대한다 뭡니까? 후대하니까 견훤이 왕건한테 투항했지. 누가 꼴 보기 싫은 거야? 자기를 잡아 가진 아들이 꼴 보기 싫지. 그래서 나를 선봉대 맨 앞에 세워달라. 그래서 견훤이 선봉대랑 같이 가요. 보시고요. 고려의 통일과 국제관계 뭡니까? 그냥 쓱 보시면 돼요. 이건 이따 정리하겠습니다. 후백제 멸망. 왕건은 후백제군은 선산지방에서 격파. 1, 2천 전투입니다. 선산전투라고 해요. 전주를 점령했다. 그래서 여기 전투에서 뭡니까? 이 후백제군은 뭡니까? 견훤의 군사적 재능에 의해서 유지되던 그런 나라인데 견훤이 탈출한다 뭡니까? 맨 앞에 고려군과 같이 오니까 뭡니까? 전투의 의지를 잃어버린 거지. 고려군이 후백제군을 격파합니다. 그 다음에 발해 유민 포섭이다. 자, 발해 유민을 꾸준히 포용했다. 자, 발해가 거란을 멸망당했을 때 고구려 유민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려를 망명해 옵니다. 이에 태조 왕건은 이들을 우대해서 민족의 완전한 통합을 꾀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발해 유민 가운데 관리, 장군학자, 승려, 상류 등 직계급이 상당수 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이 발해가 926년에 망했는데요. 특히 934년까지 뭡니까? 발해 왕족, 대광현 등등이 뭡니까? 넘어옵니다. 그걸 뭡니까? 예전에 좀 급수가 높은 문제에서 물어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민족의 재통일이다. 왜 재통일이냐? 신라의 삼국 통일 이후에 두 번째 통일이에요. 고려는 후삼국뿐 아니라 발해와 고구려의 유민까지 포함한 민족의 재통일을 육하했다. 그래서 첫 번째 통일, 신라의 삼국 통일. 두 번째 통일이 지금 우리가 공부한 통일이고요. 뭡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통일하면 세 번째 통일이 돼요.
통일 교역할 때 옵니까? 그래서 중요하게 언급이 되죠. 자, 중세사회 성립이다. 자, 보시면 여기 중세사회의 성립, 여기 파트에서 옵니까? 독립적으로 한 문제를 내는데 무슨 문제를 내냐면 고대하고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만 바뀐 게 아니라 역사가 고대에서 중세로 총체적으로 발전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평가를 하느냐? 새로운 지배계층입니다. 자,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옵니까? 대단 호족이 옵니까? 기존의 골품제 한계를 뛰어넘은 거지. 진골 귀족 중심의 폐쇄적 사회를 개혁한 데 앞장섭니다. 골품제를 대신하는 신분체제를 만들었다. 그래서 뭐야? 골품제와 같은 신분제가 유지되는 게 고대라면 그것보다 더 넓어진 신분체제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유교에 입각한 정치 일서의 정비다. 자, 유교 정치 이념 육두품질 유학자입니다. 호족들이 고려의 정치에 직접 참여. 골품제의 조직 원리와 다른 유교 정치 이념이 정립되었고요. 통치체제 강화입니다. 이를 토대로 마련된 정치제도는 신분제적 관념이 강조되던 그러니까 혈통 중심의 그러니까 고대 신라의 정치도에서 더 진전, 행정적 기능 어떤 거요? 행정 기능이라는 거 어떤 거요? 능력. 상대적으로 좀 능력 중심적 기능이 중시돼요. 그리고 통치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제도와 특히 과거제도예요. 시험 봐서 뽑는 것이. 누가 뽑혀요? 시험 잘 보내가. 이런 겁니다. 농민생활 안정, 농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그래서 중세문화의 성립, 문화의 폭 확대이다. 자, 신라 때의 고대 문화 모순을 극복, 혈족적 관념, 그래서 혈통 중심 관념과 종교, 여기는 뭐야? 불교예요. 그래서 고대의 뭡니까? 불교가 거칠게 얘기하면 뭡니까? 불교가 한 90% 먹었다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 불교가 대부분의 뭡니까? 문화계를 주도했고 나머지가 기타 등등이었다면 어떤 거야? 거기서 뭡니까? 불교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나머지 사상의 비중도 커져요. 그래서 문화의 폭이 넓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거예요. 유교 사상이 발달합니다. 자, 불교의 선종과 교종이 융합되었다. 선종과 교종이 원래 사이가 안 좋죠. 우리가 전에 고대할 때 공부를 했어요. 이것의 융합 시도가 중세 때 추진됩니다. 그 다음에 독자적 문화입니다. 선진적인 송나라 문화를 수용, 모방적 단계에 벗어났다. 자, 원나라나 서양 문화, 이슬람 쪽 가는 서양 문화입니다. 자, 독특한 개성입니다.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 풍경을 갖췄다. 그 다음에 지방 문화 발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대 문화는 뭡니까? 고대는 중앙 집권이 키워드이기 때문에 고대 문화는 수도 중심 문화예요. 근데 지방 문화, 그래서 수도의 문화와 지방 문화가 함께 발달합니다. 자, 지방 세력이 문화의 주인공 등장, 문화의 내용이 보다 더 다양해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강력한 민족의식이다. 자, 고대 사회의 모습을 스스로 극복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뭡니까? 자, 유감섭지가 뭡니까? 신라의 삼국 통일은 뭡니까? 외세가 개입을 했지. 근데 왕건의 삼국 통일은 뭐야? 우리가 한 거예요. 자,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의식이다. 이를 토대로 강력한 민족의식이 형성되었고요. 그래서 뭐야?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민족의식은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기 위한 북진정책. 자, 우리가 고려가 통일했는데 고구려의 땅을 되찾기 위해서 뭐야? 위로 올라가자. 북진정책과 그 다음 이후에 북방 유목민족과의 항쟁 과정입니다. 여기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와 중세 사회 뭡니까? 이게 시험 문제 이걸 뭐 대비시키는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거를 대비시키는 겁니다. 대비가 선명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쭉 읽으면서 정리를 했죠. 그럼 나중에 총정리할 때 보시면 돼요. 비슷한 문제 있다 또 살펴볼 겁니다. 고려개창의 역사적 의미다. 중세 사회로의 전환이다. 신라에서 고려로의 변동은 단순한 왕조 교체가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중세 사회의 전환이다. 여러분 뭐 중국은 뭡니까? 분명하는 왕조가 많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해도 여전히 고대인데 우린 뭐야? 신라에서 고려의 변동은 뭐야? 단순히 나라가 바뀐 게 아니고 역사가 총체적 발전했다. 라는 겁니다. 독자 변화, 남한여초의 변동은 외세의 간섭 없이 자체 내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 다음 보시면 고려시대 구분은 중요한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뭡니까? 고려시대 정치의 초반부 총정리할 때 이건 그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뭡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들 좀 추가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문제를 통해서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후삼국 시대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은 좀 옳지 않은 거, 틀린 거예요. 변호는 900년에 무진주가 아닙니다. 무진주는 이 전라도의 광주하고 이쪽 전라북도 이렇게 포함되는 요 지역인데요. 변원이 나라를 세운 건 완산주, 전주예요.
무진주가 아닙니다. 무진주가 아니고 완산주예요. 이게 답이에요. 궁예는 901년에 송악에서 후고구려 건국했고요. 궁예는 국호를 나라 이름을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도부를 옮겼죠. 변호는 후당 5월과 통교하는 등 대중국 외교에 적극적이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역사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예요? 순서를 묻는 겁니다. 순서. 자, 그래서 후삼국 시대 뭡니까? 후삼국 시대 뭡니까? 후삼국 시대 뭡니까? 후삼국 시대 뭡니까? 순서다. 순서입니다. 시대순으로 옵니다. 시대순으로 알맞게 배열된 것 나와 있습니다. 시대순으로 알맞게 배열된 것 보시면, 자, 이거 여러분 후삼국 시대의 경우입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알아주시면 돼요. 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제를 직접 보고 정리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뭡니까? 백제건국, 후고구려건국, 고려건국입니다. 그래서 900년, 901년, 918년이고요. 발해멸망이 926년, 935년, 신라멸망입니다. 후백제 멸망이 936년인데 뭐 연도까지 자세히 외우실 필요는 우선 없어요. 그럼 우선 크게 봅니까? 크게 봅니까? 앞에 3개가 있고요. 뒤에 3개가 있다. 라고 볼 때 뭡니까? 앞에 3개가 건국이에요. 그다음 뭡니까? 뒤에 3개가 멸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정리할 때 뭡니까? 이건 머릿속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건 머릿속에 넣으시는 게 좋아요. 뭡니까? 앞에 3개와 뒤에 3개를 분리해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3개 건국이다. 그래서 백제건국. 후백제입니다. 후백제 건국이죠. 후백제 건국. 후백제 건국이고요. 그 다음 후고구려 건국, 고려 건국. 여기는 쉬워요. 왜 쉽냐면 후백제가 900년이고요.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후고구려가 901년입니다. 그 다음 고려건국. 이거는 궁예가 만들었고 이건 왕건이 궁예를 쫓아낸 거지. 그 다음에 발해멸망, 신라멸망, 후백제 멸망인데 앞에 3개가 건국, 뒤에 3개가 멸망인데 후백제와 후백제를 뭡니까? 맨 처음과 맨 끝으로 빼세요. 뭡니까? 맨 처음에 이거 뺐지. 그럼 후고구려, 고려는 쉬워요. 궁예 왕건이고요. 그 다음 뭡니까? 발해멸망과 신라멸망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렇게 알아주시면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돼요. 그럼 보시면 여기 문제를 보세요. 자, 보시면 건국이 앞에 있네. 그래서 후고구려가 먼저지. 고려 건국이죠. 뭡니까? 보시면 후백제 멸망이 제일 뒤로 빠지죠. 그럼 발해망, 신라멸망, 후백제 멸망입니다. 그럼 답이 정해지죠. 그래서 이것이 1번, 이것이 2번이죠. 니은 미음이에요. 미음,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디귿이죠. 니은 미음 디귿. 네, 리을 기억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잘 적응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겁니다. 자, 앞에서 마지막 정리했던 겁니다. 중세 사회의 특징입니다. 이게 매 단원마다 나와요. 앞에 시대랑 차이점. 자, 고려를 중세 사회로 보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유교에 입각한 새로운 질서가 마련되었고요. 골품제를 추진하는 새로운 신문치를 만들었고요. 우리가 다 앞에서 봤던 뭡니까? 본문 내용 기억나시죠? 자, 혈족적 관념과 종교의 제약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문화를 발달시켰다. 2번, 3번, 4번 맞고요. 여기서 뭡니까? 아닌 걸 묻는 거니까. 자, 모든 군현의 지방관 파견했다. 이건 조선시대 얘기예요. 고려시대 배우시겠지만 일부의 군현의 지방관 보내고요. 근데 뭡니까? 보내지 못하는 현이 더 많습니다. 요 부분이 중요한 거지. 여기까지 우선 뭡니까? 해당하는 지금 방금 풀었던 문제의 유형 여기에 잘 적응하시면 삼국시대는 여러분 정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고려시대 초반부 정치 뭡니까?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